21대 대선이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죠. 어젯밤에는 마지막 TV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은 통합의 길을 가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남은 기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보 4명의 소감을 차례차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 간의 경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당연히 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든 또 지지한 사람이든 또는 무관심한 사람이든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하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통합의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남은 기간 동안 이기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국민들도 모두 그렇게 느끼고 계시고 저에게 꼭 승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 뭉쳐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최선을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토론 전부 다 이재명 후보의 토론 매너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걸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계속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은 회피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우롱했습니다. 침대축구식의 토론이 국제사회에서 먹히겠느냐, 국제사회에서 이상한 사례 취급당할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자격이 없습니다. 네거티브하고 공격하고 악마화하고 이런 적대적 정치 이제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저에게 이러한 적대적 정치를 해소하라고 진보 정치에게 사명을 준 것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진보 정치가 국민의 삶을 다시 통합시키고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당선되면 반란수계가 다시 귀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두고 부패와 범죄의 우두머리라며 이 후보를 정계에서 은퇴시키는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탈당을 하라, 또 제명하거나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시고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도와서 당선시켜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김문수 후보 도우라고 지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 그 이론 또는 최소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비호 세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수계가 귀환한다.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 바로 그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고 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이 나와 있는 네, 거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거는 그냥 네. 주장입니다. 재판하는 대법원장까지도 탄핵, 특검, 청문회 부르는 이런 분이야말로 정계를 영구 은퇴시키도록 법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호텔 경제학을 두고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가 또 한 번 맞붙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의 사상을 근거로 들었다고 지적했고 이재명 후보는 호텔 경제학이 한국은행 책자 사례라며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루카스 자이제라는 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분을 아는지 저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저는 더 놀랐던 것이 이분이 알고 보니까 공산당 기관지,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런 분들, 기관지를 읽고 이런 분들을 아시는 건지 어떤 경로로 루카스 자이제의 사상을 접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뭐든지 이렇게 종북몰이 하듯이 그렇게 공산당몰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 사례는 한국은행의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예요.
루카스 차이제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아주 고전적인 단순화된 경제 흐름에 관한, 돈의 흐름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사례예요. 이걸 왜곡 과장해가지고 이거를 침소봉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대선 사전투표가 이제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국민의힘 김문수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3자 구도를 받아들이는 기류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마지막 TV 토론을 앞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계엄 세력과의 단일화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한 뒤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자신만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내 189석의 부패 골리앗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압도적으로 새로운 다윗이 나서야 합니다.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모두 밀어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선 사태만이 답이라 촉구하며 이재명 후보를 꺾을 방법이 있음에도 용기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느냐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패배 시 책임론을 정면 반박한 건데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다는 김 후보 측 주장에도 낮은 수준의 협잡이라고 깎아내리며 사전투표부터 지지를 몰아달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의 거듭된 선긋기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는 단일화 불발을 염두에 둔 3자 대결 구도에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투표장에서 궁극적 단일화가 이뤄질 거라며 구회에서 견제로 전략을 바꾸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면 저희도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3자 구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선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비롯해 이낙연 전 총리와의 연대 등 제반 조건을 갖추며 계속 손을 내밀어 온 만큼 이제 티는 이 후보가 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단일화의 파괴력은 없을 거라며 선거에 미칠 영향력은 평가절하하면서도 막판 단일화 성사 시 표심 결집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내란 단일화 야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구구 내란 연장이냐, 대한민국 위기 극복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사전투표일을 코앞에 두고도 양측 신경전은 오히려 격화되는 상황인데 다만 막판 후보 간 만남을 통한談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흘러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 대선 때를 돌아보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사전투표를 코앞에 두고 막판 연대,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이번에도 단일화 시한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29일 전까지로 꼽히지만 성사 가능성은 더 희박합니다. 그때와 뭐가 다른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벼랑 끝 단일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TV 토론 직후 새벽에 만나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이랄 것도 없이 그 대의를 함께 하기로 결의를 다지고 현재 김문수, 이준석 후보 상황과는 지지율 양상과 책임론에 대한 부담 정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3년 전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는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결과를 보면 당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는 46.3%, 이재명 후보는 43.1%였습니다. 안철수 당시 후보는 6.7%로 단일화로 표를 흡수하는 게 필승 카드였던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일강 독주가 이어지는 지금 흐름에선 단일화가 승리에 가깝긴 해주겠지만 담보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다른 점은 대선 결과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입니다. 3년 전 안철수 당시 후보는 진보 쪽에서 나와 보수 진영에 자리를 잡으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대선 완주로 배신자 낙인이 찍히느니
단일화를 택했을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당시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과 합치지 않고 완주를 선택해 적잖은 비판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제 정의당이 전체적으로 이제 와해되고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네. 다만 이준석 후보는 당에서 쫓겨났다는 이미지를 내세워왔고 독자 노선을 구축하고 있어서 만약 보수 진영이 패배해도 신상에 큰 타격이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의 절반만 김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로 이탈하는 비율이 2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표심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3강 구도가 최종 확정된다면 이준석 후보가 상대 당의 표를 가져가길 바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프레임 전쟁도 본격화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